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8년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확인합니다. 식민지 수탈로 헐벗고 굶주렸던 백성, 전쟁으로 처절하게 황폐화된 국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분단된 국가가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뭉치고 헌신하는 애국심,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 저는 이 세 가지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적 발전 모델의 원동력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부터 발현된 광복 정신의 요체입니다. 창조적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고 선진화를 향해 달려온 지난 4년 반은 우리 광복 정신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구현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주요국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뿐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2차례나 올랐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세계 무대 중심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경제 최정상회의인 G20의 일원이 되었고, 신흥국 중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주요 국가 의견 대립을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G20 미래에 대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G20의 그 지위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대한민국이 불과 10여 년 후에 바로 그 IMF 구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G20 정상들이 합의해 발표한 서울 개발 콘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게 하는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진지한 노력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야 하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에서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는 세계 안보에서 합의 구축자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평화 거버넌스를 창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전후에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원조 물자가 들어오던 항구가 원조 물자가 나가는 중심 항구로 거듭난 부산에서 2011년 세계 개발 원조 총회가 개최된 것은 각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참가했던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은 이 극적인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외 파견 자원봉사단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 남미 오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범지구적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힘을 모아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개도국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지난 6월 브라질 리오에서 16개 창설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만든 첫 국제기구인 이 연구소를 통해 이제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